제가 정말 망설임 없이 이건 무조건 이다지 선생님입니다. 확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잡힙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뜨거운 네. 반응이었으면 좋겠어요. 극아이 인프제입니다. 인프제세요? 저도 사실 제 이름 걸고 추천하는 거예요. 저도 리스크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오늘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 과장 안 보치고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십니다.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다지 선생님입니다. 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르치는 이다지입니다. 이번에 최소한의 세계사로 인사드리게 됐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우리가 참 오래간만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일단 최소한의 세계사 막바지 작업하느라도 정신이 없었고요. 제가 지금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평상시처럼 수험생들 강의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없게 막 보냈던 것 같아요. 아니 대학원도 다니세요? 네, 대학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반성하면서. 아니 근데 최소한의 세계사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출판사 대표님이 이 최소한의 세계사 출간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정말 망설임 없이 이건 무조건 이다지 선생님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깊게 가장 이해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선생님이 저는 이다지 선생님을 저는 굳게 믿고 있었는데 딱 출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적극 추천했거든요. 제안이 딱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수능을 위한 강의를 이제 해오고 있었잖아요. 수능을 위한 강의에서는 제가 내용에 대한 편집 권한이 없잖아요. 최소한의 세계사면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장면들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밀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실 작업하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그래도 세계사를 하시면서 쌓아놓은 그 업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책을 쓰시면서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난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제안이 왔을 때 나는 써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은 오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책이라고 하는 게 그 저자가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실은 약간 타이밍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훨씬 이전에 내셔도 되셨는데 워낙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이게 좀 늦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나마 이 최소한의 세계사를 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네. 진심으로요. 근데 이다지 선생님은 사실은 이제 세계사로 이미 이름이 워낙 많이 알려졌잖아요. 한 번에 몰아보는 그 세계사인가요? 그 300만 뷰 나온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니즈가 있는 거야. 네. 알고는 싶은데 너무 방대한 거라. 이다지 선생님이 그것도 한 번에 정리해 줄 수 있어요라는 영상을 딱 올리니까 그 니즈가 딱 폭발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딱 터졌을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를 할 때랑 목적지가 다르다는 생각을 확실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는 목적지가 딱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저기로 가자. 그렇지. 저기로 가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 그렇지.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대중을 대상으로 한 거는 이분들이 흡수를 하는 게 자기들 삶의 일상이더라고요. 목적지가. 그래서 내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소감이 모두 다 다른데 1차 세계대전 내용을 보고 이런 실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던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던가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영상이 터졌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선생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세계사 책이 터져야 될 차례입니다. 네. 혹시 어떤 차이점이나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의 어떤 그 폭발력과 비교해서. 영상은 그걸 전개해 나가는 사람의 속도대로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렇지. 저희가 그걸 따라가야 하지만 책은 잠깐 멈춰서서 독자의 시간에서 멈춰서서 곱씹기도 하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제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각자의 삶의 의미에서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훨씬 천천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훨씬 더 도움이 책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역사를 이렇게 하면서 역사는 재미있어야 된다. 그런데 재미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의미도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재미와 의미는 좀 건조할 수 있잖아요. 음. 거기에 감동도 들어가면 좋겠다 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게 제가 역사를 다루는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예요. 우리 이다지 선생님도 정말 오랫동안 역사를 수업을 하셨으니까 이다지 선생님의 역사 다루는 노하우 뭐가 있습니까? 세계사가 어려운 거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음. 이게 지식이 막 파편처럼 구슬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연결이 안 되어서 안 사실 되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구슬들을 한 줄로 꿰어서 스토리로 딱 연결해서 알려주면 우리가 굳이 영화의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않듯이 아, 이게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장면에 이런 결론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딱 지적인 쾌락을 줄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으려고 많이 연구를 하는 편입니다. 그 연구가 이 최소한의 세계사에 다 녹여져 있습니까? 사실 가장 많이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제목이 앞이 최소한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세계사가 어찌 최소한이 있겠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분량일 텐데 제목이 최소한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디까지를 담아야 그렇지. 될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최소한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알아야 될 꼭 필요한 그 무엇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쓰시면서 최소한의 세계사 이거 찐 포인트다.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정말 자신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에 두고 쓰셨을까요? 저는 현재성의 포인트를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 최소한을 제가 선별을 할 때도 지금 우리 세계랑 결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면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에서 역사적인 뿌리는 고대 그리스 민주정의 발전을 빼놓을 수가 없고 팔레스타인이나 뭐 이스라엘 전쟁 같은 국제적인 분쟁 또 종교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의 결정적인 장면에 해당되는 인물이랑 사건을 선별해서 엮고 흐름으로 있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최소한 세계사 쓸 때 이게 지금 책이 몇 쪽입니까 이게? 470페이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저는 한 적어도 최소한 700쪽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많이 줄이셨잖아요. 네. 분명히 빠진 것도 있고 이건 지켜야 된다는 마지노선도 있고 이거는 정말 내가 꼭 지키고 싶었다. 깊을 것 없다. 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 이렇게 어떤 지역을 딱 들어갈 때 거기서 일단 인물을 정해놓고 시작했어요. 오스만 제국에서 이 두 명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두 명 누구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메흐메트 2세랑 술레이만 대제까지는 넣겠다. 어떤 거를 구상을 할 때 영화를 찍는 것처럼 핵심 인물을 정해놓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다지 선생님이 픽한 인물들. 선생님도 그런 생각으로 쓰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최소한의 한국사니까 이거 좀 다 덜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덜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덜어내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개국사예요. 고려에서 조선을 넘어올 때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역사가 바뀌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조선을 열 때는 조금 좀 이건 최소한은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자세하게 넣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개국사 이외에는 정말 그 뼈를 깎는 아픔으로 맞아요. 덜어내가지고 책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이다희 선생님도 아마 그런 저와 똑같은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반도체를 전 세계에 지금 팔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아니 반도체를 정말 전 세계에 팔고 있는데 정작 그 반도체를 팔고 있는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사를 너무 몰라요. 그랬을 때 이 최소한의 세계사가 어떤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최소한의 세계사 책이 독자들한테 안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안경을 안 끼고 있으면 다 흐릿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안경을 끼면 해상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지. 알면 또 막 세상이 보이잖아요. 베트남 다낭에 가면 핑크 성당이 있어요. 있어요. 네, 거기 가면은 인스타그램 그 업로드용으로 사람들이 그렇죠. 사진을 많이 찍는데 거기에 담긴 의미를 모르면 그냥 인스타그램용 사진만을 찍게 되고 저도 거기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을 때 그치. 프랑스에서 베트남 사람들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다낭에서 가장 목 좋은 곳에 전통 신앙을 누르려고 사실 세웠던 성당이었거든요. 근데 알면은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국제 뉴스를 볼 때도 아니면 그냥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도 세계사를 알면은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거지라고 하면서 세상을 훨씬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진짜로 요즘은 세계사를 몰라서는 세상이 돌아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한 그 이해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뭐 미국, 이란 전쟁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이거 도대체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왜 싸우는데? 다 이런 생각이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 싸우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중동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어야 대충 윤곽은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몰라요. 정말 이 세계사는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려운 세계사에 조금은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 최소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의 세계사를 이 책을 다 읽었어. 읽으면 세계사의 흐름이 좀 잡힙니까? 확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잡힙니다. 당연히 잡힙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저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세계사 대중 전문가 1등은 저는 정말 이다지 선생님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10년 넘게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업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녹여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 논리, 제국주의적인 어떤 모습들도 살짝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책을 통해 가지고 한번 현재와 그때 그거를 한번 좀 이렇게 연결이 좀 가능할까요? 그 부분도 있어요. 챕터가 그래요? 서양 현대사 마지막 부분이 원래 일반적으로 세계사 교과서는 그래서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세계화까지를 쓰고 나서 그런데 지금 세계화가 깨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만 우선해서 살면은 파멸이 생긴다.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세계화라고 하는 맞아요. 흐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보호무역으로 가고 하면서 역사의 교훈은 반복이 되는데 뭔가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 질문으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역사 공부를 안 하면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세계사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우리 스스로 잊어버리게 되고 또 실수를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지금 글로벌화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함께 그런 것들과 함께 글로벌화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최선의 세계사가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책이 선생님한테는 대중 역사 교양서로서는 최초인가요? 최초죠. 최초. 네.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반응? 뜨거운 네. 반응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분들을 책으로 역사로 만나는 게 처음이니까 사실 굉장히 긴장이 돼요. 이게 시험을 위한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능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도 이제 사실 없어지게 되고 맞아.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세계사가 정말 한국사처럼 대중화가 되고 정말 즐거운 그치. 지식의 영역이 되어서 그렇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작업할 때 그래도 이미 최소한의 한국사라고 하는 길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한국사를 다 읽어봤을 때 무슨 인상을 받았냐면 이건 최태성 선생님이 차려준 한상 차림이다. 왜냐면 이게 최소한이지만 지식이 최소한이 아니잖아요. 네. 지식을 읽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이드가 사실 있었기 때문에 세계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읽기 편해요. 세계사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결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 위주로 다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술술술술 이렇게 읽혀나가더라고요. 보니까요. 대한민국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역사에 대한 기본적 교양 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채우고 싶을 때 어떤 책을 통해서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점, 그 기준점이 드디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선의 세계사 이제 책을 쓰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세계사의 롤 모델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 이게 호불호가 있는 인물인데요. 오! 저는 MBTI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극I 인프제입니다. 인프제세요? 전 사회적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인프제세요? 아. 저는 ESFJ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극 J인 편이에요. 극J. 네, 계획이 막 틀어지면 스트레스 받고 하는 아. 타입인데 엄청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어. 그 판을 짜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데요. 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그 프로이센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비스마르크. 네. 비스마르크가 살았던 시기가 19세기 후반인데 그 유럽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그렇지. 정도로 격변이죠, 격변기. 예. 그 상황에서 그냥 체스판을 이 게임을 설계하듯이 했던 사람이라 비스마르크를 이야. 좋아합니다.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미래를 그리면서 네. 가는 그런 네.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네. 분명히 우리 이다희 선생님도 계획이 있을 거야. 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중들을 많이 만나는 오. 책을 많이 쓰고 싶다는 계획을 지금은 갖고 있습니다. 프런트 페이지에 잘 오셨습니다.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역사 작가로서의 첫 번째 페이지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반드시 성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정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저의 롤 모델은 제 인생 선택 과정 속에서 항상 저한테 영향을 줬던 분이 계세요. 이회영 선생의 형님이죠. 그 이석영 선생이라고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 이석영 선생이 경술국치되는 지점에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만주로 넘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 그게 신흥무관학교잖아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병명이 아사예요, 아사. 굶어 죽은 거예요, 영양실조로. 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왜 이분은 그러셨을까? 그분에게는 꿈이 있더군요. 그 꿈이 바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 저는 그분처럼은 못하겠고요. 따라쟁이라도 좀 흉내라도 좀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 인생의 롤 모델을 저는 이석영 선생님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역사 속 이렇게 읽다 보면 아까 비스마르크의 어떤 그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 또 이석영 선생님의 어떤 자신을 내려놓는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이 읽혀질 때마다 역사는 너무 재밌다. 역사는 정말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감동도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한번 바꿔가지고, 최소한의 세계사, 야 정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그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애정이 가는데 너무 모른다.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사에서도 정조 대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정조. 네. 오. 그런 개인적인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딛고 나가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그 세계사에서도 가장 인상 깊고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인물이 그 프로이센을 강국의 반열로 올리는 초석을 다진 인물 중에 프리드리 데제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프리드리 데제의 아버지가 엄청난 이제 군사왕 같은 이미지셨고, 근데 프로이센 데제가 어렸을 때 예술과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보기엔 너무 유약한 예체능이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너무 많이 때렸어요. 아유. 가정폭력이 너무 심각해서 프리드리데제가 어렸을 때 친구랑 같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잡히고 난 다음에 그 친구를 눈앞에서 죽였어요. 너가 가야 될 앞으로의 왕의 자리는 군사적으로 강한 국가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리데제는 자기가 이제 자리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군주는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이다. 국가 제일의 공복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정말 그 아픔을 극복해서 아빠 같은 억압적인 군주가 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감자 씨앗을 직접 나눠주는 보급 정책을 펼치거나 고문도 폐지하고 이러면서 이제 성군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런 인물들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데제.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지금 이 최소한의 세계사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선생님은 꼭 앞으로 이거는 꼭 이루고 싶다. 뭐가 싶다. 있으세요? 저는 휴식이요. 맞아. 가끔은 맞아. 누가
안전하게 감금을 해줘서 일주일을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쉬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근데 선생님도 잘 안 되시죠? 네, 저는 제 꿈이 그냥 책 싸들고 네. 정말 인터넷 안 되는 그런 곳에서 놀랍게도 똑같아요. 그냥 콕 바뀌어가지고 그냥 책만 좀 열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늘 이 최선의 세계사 지금 이 책 처음으로 내셨는데 이 책을 읽을 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모든 답이 다 역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 때 너무 막막하고 지치고 이 변화의 흐름을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사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책을 두시고 그 답을 한번 역사의 길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과장 정말 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까지 이다지 선생님을 10여 년 넘게 봐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다지 선생님의 강의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요. 그런 제가 확신 있게 추천하는, 이거는 꼭 읽어야 되는 책. 저는 앞으로 최소한의 세계사가 초중고 학생들의 필독서로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일반 성인들한테도 적어도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말 귀한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말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책. 그 책이 드디어 이 세상에 나왔다. 너무 모두 감사해요. 기뻐해 주시라. 아니 제가 사실은 이렇게 확신하게 추천하는 거, 저도 사실 제 이름 걸고 추천하는 거예요. 저도 리스크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읽으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이 책 읽기 너무 좋아,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 최소한 시리즈의 끝판왕 이다희 선생님의 이 세계사가 드디어 이 땅에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면서, 자 2부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재밌는 좀 이렇게 게임을 좀 보여드릴게요. 부루마블 아세요, 여러분들? 부루마블 너무 올드한 게임인가? 어쨌든 부루마블이 전 세계를 도는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세계사잖아요. 각국의 수도, 중요한 그 스팟들을 다니면서 또 우리 선생님의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최소한의 세계사 부루마블로 돌아오겠습니다.